네, 여러분 오늘은 스테레오 마이크 기법 중에서 동일 비치 기법 혹은 코인시던트 테크닉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레오 녹음에 있어서 결과물, 즉 스테레오 이미지를 최적화하는 방법은 아래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컨트롤해서 스테레오 이미지를 최적화했을까요? 세 번째, 두 가지 마이크의 지향성을 조절한다는 건 이미 제시가 되어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두 마이크 간의 거리를 조절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마이크 간의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마이크 간의 각도, 거리, 지향성을 조절함으로써 채널 간의 레벨차, 채널 간의 시간차를 가져오게 되고, 채널 간의 시간차가 양기 간의 시간차, 채널 간의 레벨차가 양기 간의 레벨차를 가져오게 돼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테레오 이미지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오늘은 스테레오 마이크 기법 중에서도 이 시간차와 레벨차, 그 중에 레벨차를 특별히 다루는 동일 위치 기법, 코인시던트 테크닉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두 개의 마이크, 정확하게는 마이크의 다이어프레임인데요. 이것을 동일 위치에 배치해서 두 마이크 사이에 시간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차와 레벨차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 마이크 기법은 시간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레벨차에만 기반한 그런 기법입니다. 각도와 지향성만으로 레벨을 제어하는데 시간차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기법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블룸 라인이라는 기법이 있고, 저기 왼쪽에 표시된 기법입니다. 그리고 XY 혹은 크로스드 카디오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블룸 라인은 두 개의 양지향성 마이크를 겹쳐 놓은 것이고요. 포개 놓은 것이고요. XY는 두 개의 단일 지향성 마이크를 포개 놓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양지향성 하나와 단일 지향성 하나를 사용하는 MS 기법이 있는데, 이 기법은 동일 위치 기법이긴 하지만 매트릭스 기반의 합성 기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을 따로 들여서 자세히 더 설명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면 코인시던트, 이 동일 위치 기법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노 호환성입니다. 즉, 우리가 스테레오로 제작을 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모노로 들을 경우를 생각해서 두 개의 신호가 합쳐졌을 때 어떻게 들리는가를 고려한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배울 간격 위치 기법은 반대로 마이크의 간격을 둬서, 즉 스페이스를 둬서 시간차를 생성해서 시간차를 이용해서 듣게 되는데요. 스테레오감을. 그런데 문제가 이 시간차가 생긴 두 개의 신호를 합치면 모노가 되었을 때 음색이 변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시간차가 마치 컴 필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런 어떤 필터링을 가져오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돼서 음색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예전에 라디오 방송을 하던 경우 혹은 TV가 아직 모노인 경우에, 모노가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기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스테레오로 아무리 좋은 음색을 간격 위치 기법 혹은 스페이스 테크닉으로 제작한다고 해도 모노로 듣는 사용자들이 너무나 큰 불평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코인시던트 테크닉은 모노 호환성이 아주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노 호환성이 훌륭하기 때문에 앞쪽에 아주 솔리드한, 아주 좋은 그런 이미지가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룸 라인 기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래 사진과 다이어그램은 소개되어 있고요. 이 블룸 라인은 스테레오의 창시자라고도 불리우는 알렌 블룸 라인이 1934년 획득한 어떤 특허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마이크 기법입니다. 이 특허는 단순히 마이크 기법만을 포함하지 않고
마이크로 녹음하고 전송하고 또 재생까지 하는 전체적인 통합적 솔루션, 이러한 솔루션으로서 스테레오 기법을 이용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봤지만 1kHz보다 작은 소리에 관해서는 타임 디퍼런스 혹은 페이즈 디퍼런스를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1kHz보다 큰 경우는 레벨 디퍼런스 혹은 인텐시티, 강도의 차이가 필요하게 됩니다. 스테레오를 듣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알렌 블룸라인이 어떤 걸 발견했냐면, 특별히 스피커를 통해서 재생될 때는 위상차 혹은 타임 디퍼런스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인텐시티의 차이, 사운드 강도의 차이가 보다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을 알아내고, 자, 그렇다면 시간차는 무시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레벨차 혹은 강도, 사운드 강도, 인텐시티를 더욱더 잘 픽업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 방법을 개발해야겠다라고 해서 발명된 마이크 기법이 바로 이 블룸라인 마이크 기법인데요. 두 개의 양지향성 마이크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개해 놓은 이런 마이크 기법이 블룸라인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블룸라인 기법은 전통적으로 좋은 스테레오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좋은 모노 호환성을 가지고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하나의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제 아래에 그린 것 같이 마이크가 앞뒤로 혹시나 다른 음원들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생길 경우가 있으면, 혹은 마이크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낸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재생 시에 어떻게 들리게 되냐 하면, 이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왼쪽 스피커에 겹쳐서 들리게 됩니다. 즉, 뒤에서 오른쪽에 있던 소리가 앞에 있는 스피커의 왼쪽 편에서 들리게 되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리버스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뒤에서 중요한 소리가 있는 경우에서 이 마이크 기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또 다른 노력들에 의해서 발명된 기법이 크로스드 카디오이드 혹은 XY라고 하는데요. 블룸라인이 양지향성을 사용했다면 이 기법은 단일 지향성을 사용합니다. 지금 그림에서처럼 약 90도 각도를 주고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녹음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크로스드 카디오이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는데 왼편에 있는 마이크가 오른쪽을 보기 있기 때문에 이 왼편에 있는 마이크를 왼쪽 스피커에 놓게 되면 그야말로 바이올린과 피아노 위치가 바뀌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마이크와 스피커의 매칭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서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교차되게끔 마이크 출력을 반대쪽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즉, 바이올린을 바라보고 있는 마이크가 바이올린 쪽에서 재생되도록 반대 채널로 보내줘야 되고요. 피아노를 바라보고 있는 마이크가 왼쪽에 있지만 오른쪽을 향해서 보내주는 이런 식의 교차되는 출력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앞 그림과 비교해서 보시면 마이크 각도를 좀 더 줬을 경우 90도에서 이런 식으로 좀 더 벌려서 110도에서 120도가 되게 되면 스테레오 이미지가 넓어지게 됩니다.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오른쪽 마이크는 그야말로 바이올린 소리만 픽업하게 되고 피아노 소리가 작게 자기 때문에 스테레오감이 훨씬 더 넓어지고 분리되는 이러한 현상을 보이게 되고요. 반대로 두 개의 마이크 각도가 좁아지면 이제 재생되는 음원이 동시에 좁아지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마이크 기법이 각도에 따른 스테레오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각도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스테레오 이미지가 변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현상은 음원과의 거리에서도 비슷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동일한 각도라고 하더라도 가까이 가면 조금 더 넓어지는 이미지, 멀어지면 조금 더 좁아지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 각도 이런 등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마이크 기법입니다. 자, 이제 MS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왜냐하면 MS 기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MS, 즉 미드 사이드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그림처럼 중간 방향 M 방향의 카디오이드 혹은 단일 지향성 마이크를 놓고 레프트, 라이트 양쪽 방향 사이드에 양지향성 마이크를 하나 놓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XY가 음원의 넓이감이 각도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XY를 이용하는 경우는 현장에서 직접 이 넓이감을 각도를 조절하고 혹은 거리를 조절해야 되는데 이 MS 기법은 그럴 필요가 없이 일단 녹음을 해놓고 그 이후에 넓이감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즉 포스트 프로세싱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S 기법에 관해서 자세히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XY 기법은 현장 녹음 등에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이제 공간을 아주 작게 차지하기 때문에 아이폰이라든지 혹은 다른 모바일 폰에 간단하게 탑재하고 혹은 카메라에 부착하는 형식이 가능합니다. 여기 두 가지 지금 제가 예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상업용으로 나와 있는 마이크들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의 휴대용 모바일 폰이나 카메라 등에 부착해서 스테레오감을 녹음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동일 위치 기법은 두 마이크 간의 거리를 없애고 오직 레벨 혹은 사운드 강도, 인텐시티 차이만 이용해서 스테레오감을 만드는 마이크 기법입니다. 1933년 블룸라인의 최초 제안에서 시작해서 발전해온 블룸라인 기법, 그리고 교차 단일 지향성 기법인 XY, 그리고 하나의 단일 지향성과 양지향성을 사용하는 MS 기법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 위치 기법은 모노 호환성이 아주 뛰어나고 정확한 스테레오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동시에 공간을 작게 차지하는 휴대용 녹음에 최적화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그 부분이 바로 지금 블룸라인의 기법의 예인데요. 이런 식으로 피아노에 두 개의 양지향성 마이크를 겹쳐 놓음으로써 스테레오 이미지를 녹음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뷰 퀘스천입니다. 동일 위치 마이크 기법 중 두 개의 양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는 기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1번 블룸라인 기법이 두 개의 양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동일 위치 기법과 대조를 이루는 간격 위치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간격 위치 기법, 즉 Spaced 테크닉에는 AB, ORTF가 있는데요. AB 기법의 확장인 데카트리까지 우리가 같이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